왜 좀비 영화가 아니라 왜 하이스트 무비냐? 말이 안 되죠? 안녕하십니까, 고텔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아미 오브 더 데드 도둑들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미 오브 더 데드 도둑들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저 혼자입니다. 바람이도 있긴 있어요. 자, 넷플릭스로 공개가 됐는데요. 금요일날 공개가 됐죠. 기대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아미 오브 더 데드와 전편과 또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디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어떤 이야기인 것인지. 자, 세 번째, 아미 오브 더 데드 2가 나오게 된다면 이 이야기와 어떤 또 관련이 있을 것인지, 이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미 오브 더 데드 전편에서 디터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사전에 알아야 될 지식들이 있는데 굳이 뭐 알 것까지는 없는데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는 잭 스나이더가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화까지 잭 스나이더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빠졌고요. 디터 역을 맡은 마티아스 슈바이코퍼가 감독과 주연을 같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혼동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골자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죠. 니벨룽의 반지, 니벨룽겐의 반지라고도 불리는 그 작품을 이 안에 넣어놨어요. 이 니벨룽의 반지는 4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라인골트, 발키리, 지그프리트, 괴테르 데메룽, 한스 바그너의 이 4개의 금고가 있는데 이 4개의 이름이 이 4부로 이루어진 이 제목의 이름과 같습니다. 자, 괴테르 데메룽 이 4번째 금고는 작년에 나왔던 아미 오브 더 데드 요 편에서 나왔던 금고가 이 괴테르 데메룽이고, 나머지 3개 안 보여준 이 3개가 있죠? 이 3개는 요번 영화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오페라에 대한 설명은 영화 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워낙 장대한 서사가 있는 북유럽 신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영화 안에서도 디터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영화 안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터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아미 오브 더 데드와 어떤 또 연관성이 있느냐, 디터의 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디터가 어떻게 또 이름이 디터가 되었는지, 그리고 아미 오브 더 데드에서 괴테르 데메룽을 털어달라고 타나카 블라이라는 사람이 의뢰를 하잖아요. 라인골트, 발키리, 지그프리트 이 3개를 소유하고 있는 게 타나카 블라이라는 인물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괴테르 데메룽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는 게 또 맞아떨어지죠. 4개의 금고를 소유하고 있던 게 타나카 블라이였다. 요 지점은 아미 오브 더 데드 전편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서 뉴스로 좀비가 출몰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연계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좀비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한 편만으로도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다. 짜잘짜잘한 부분들이 이어져 있다 정도. 그리고 아미 오브 더 데드의 프리퀄이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좀비 영화가 아니라 왜 하이스트 무비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잭 스나이더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를 파악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아미 오브 더 데드가 DC 작품들을 하기 전부터 기획을 했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미 오브 더 데드가 원래는 하이스트 무비에 좀비물을 끼얹은 그런 형태의 원작이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작품이 미뤄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기대하는 부분이 좀비물이다 보니까 좀비물로서 발전을 했던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미 오브 더 데드도 금고를 털러 가는 이야기로 보여지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금고를 턴다 라는 방식은 그 영화 안에서도 차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아미 오브 더 데드 시리즈가 하이스트 무비 형태로 기획이 되어 있던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번 영화까지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냐면, 하이스트 무비에 니겔룽의 반지 오페라를 끼얹은 영화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아미 오브 더 데드 전편 보다 이번 도둑들 편이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작에서는 딸의 만행이라든지, 그리고 좀비들의 활약이 좀 덜하다든지, 액션이 적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망한 포인트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오히려 그런 실망할 포인트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고, 좀 그래서 의외예요. 아무래도 잭 스나이더가 감독을 더 많이 했고 유명한 감독이기 때문에
잭 스나이더 버전을 더 좋아해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의외로 이 배우가 만드는 마티아스 슈바이 쿠퍼가 만든 이 버전이 훨씬 더 저에게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작품으로 봤을 때는 좀 좀비랜드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좀비물에 좀 B급 감성을 끼얹어서 원래 가려고 했던 좀비물을 좀 비트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번 영화도 전형적인 하이스트물을 조금 비트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자막 센스라든지 최근에 유행하는 좀 빠른 편집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좀비랜드가 생각나는 그런 영화였다.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금고를 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금고 여는 영화가 있었나? 뭐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소재로 들어갈 수는 있었어도 이걸 집중적으로 다뤘던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뭣도 모르고 끌려간 디터가 금고 여는 대회에 갑자기 출전하게 돼서 거기서 1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나름 놀랐고요. 파이터 클럽 뭐 이런 데서 봤던 그런 대결들이 많았는데 좀 신선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금고에 리하르트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를 소재를 차용해서 만들었다는 점도 흥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거에도 서사를 붙이게 되면은 이게 재밌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한스 바그너라는 리하르트 바그너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장인이 만들어서 그 오페라에 담긴 서사를 이 금고 안에 집어넣었다는 장치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건 도둑들에 나오는 이 금고 3개가 디자인들이 좀 훌륭하거든요. 문양도 있고 잠금 장치가 3개도 있고 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디자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퀘테르 데메론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그냥 평범한 금고처럼 보였거든요. 왜 마지막 거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었지? 뭐 거기까지는 생각하진 않았겠죠. 뭐 전편을 만들 거를 기획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이었던 퀘테르 데메론의 금고는 디자인이 조금 구리고 이번 3개의 금고는 좀 더 좋았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뭐 생각을 못했겠죠, 거기까지는. 거기다가 이번에는 이제 금고를 열 때 음악을 항상 틀게 되는데 아미 오브 더 데드에서는 안 틀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이거는 디테일이니까 그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터는 과정도 흥미롭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3개를 털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3개를 터는 상황들이 각각 다 다르다 보니까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상황이 끝나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거 재밌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완전 달라져가지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머리를 써서 완전 시간대를 바꿔버렸죠.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터는 과정이 상당히 쉽게 표현이 됐어요. 엄청난 금고였고 그것을 맡은 은행들이 또 좋은 은행들이었고 카지노였고 뭐 보안이 엄청나게 잘 돼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너무 쉽게 그 안에 진입할 수 있었던 점이 말이 안 되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오션스 11 이런 것만 봐도 중간에 상황이 많이 펼쳐지게 되고 긴장감을 끌 수 있는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런 요소들이 좀 적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긴장감이 좀 덜 생겼다는 거, 비튼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게 풀린 느낌이 들었다. 그런 부분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조연 중에 한 명이었던 브래드 케이지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이 브래드 케이지의 이름이 브래드 피트하고 니콜라스 케이지를 합친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만큼 액션 히어로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상당히 또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디테일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터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발랄하고 깨발랄하고 재밌는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더 나오게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인물들을 루저 혹은 너드라고 하잖아요. 이 너드의 성격을 많이 부여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자기가 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0이라든지 모든 영상이 0이죠. 여주인공이 딱 한 편 봐가지고 이제 조회수 1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리고 경찰까지 봐서 2회를 기록하게 되죠.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 아미 오브 더 데드가 끝났고 디터가 죽었는데 왜 프리퀄을 발표했을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 디터가 주인공이 돼서 프리퀄로 나왔지? 2편에 나오지도 않는데? 살아있나 설마? 뭐 그럴 수 있겠죠. 좀비 대장한테 아마 뜯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비가 돼서 혹은 좀비의 왕이 돼서 디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은 사실 저희가 경험한 바 있죠. 블랙 위도우에서 경험을 했죠. 어벤져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분명히 죽었던 인물이 프리퀄로 만들어져서 왜?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넷플릭스 영화답게 조금 팝콘 영어로 만들어진 부분이 아쉬워요. 물론 아미 오브 데드도 오락성을 가진 영화로 나왔지만 이번 영화도 오락성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완성도 있게 만든 것 같진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신경 썼으면 더 좋은 영화가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아미 오브 더 데드 2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르가, 이 시리즈가 하이스트물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제 별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뭐 아쉬운 점을 말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팝콘 무비로서 무난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봤고요. 우리가 극장에 가서 뭐 힘들어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TV로 넷플릭스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보기 더없이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아쉬운 점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볼 때 뭐 맥주와 치킨하고 이렇게 딱 먹으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보기도 하고, 혼자서 카페 같은 데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편하고 싶을 때 보는 영화가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적합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재미도 있으면서 웃기기도 하고 볼거리도 있고 스케일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다른 여타의 뭐 영화들과 비교하면은 점수가 좀 떨어지겠지만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 제 별점은 3점입니다. 3점에서 3.5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온 2000여 편, 3000여 편의 영화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3점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니까요, 넷플릭스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광고 주세요. 자,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요 영상도 준비되어 있고요, 요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 다 보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멤버십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멤버십 많이들 시청해주세요.